안녕하세요, 전민주입니다. 오늘은 제타와 아반떼 두 차가 일상주행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제타는 소카에서 운영하는 1.4 TFSI 프레스티지 모델, 아반떼는 그린카의 1.6 가솔린 모던 트림입니다. 두 차는 옵션 차이가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옵션 비교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공간 비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 차의 재원을 보면 폭은 제타가 넓지만 휠베이스, 레그룸을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아반떼가 약 34mm 깁니다. 그래서 제 키 173으로 운전석을 세팅해 놓고 지금 카시트 한 개를 끼웠을 때 레그룸 주먹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개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는 지금 카시트를 기준으로 하나, 한 개, 3분의 1 정도, 한 개, 3분의 1 정도 이제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고 부분, 그러니까 높이 부분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전고는 아반떼가 1420, 실제로 제타가 1460mm의 높이로 제타가 아반떼보다 40mm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레그룸을 제외하고 폭과 전고 높이는 아반떼보다 제타가 좀 더 넓다는 것을 이 수치상으로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타 2열에 카시트를 탑재하기 앞서서 이 아반떼에 들어가 있는 지금 그 짐을, 트렁크에 있는 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반떼에는 제 대형 캐리어 2개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는 준중형 세단치고는 상당히 이제 여유로운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제타의 2열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1열은 제 키 173으로 이제 세팅해 놓은 상태고, 그때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레그룸은 하나, 둘, 3개. 아반떼와 수치가 약 34mm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 체감하는 수치는 실제 체감하는 그런 넓이는 큰 차이가 이제 없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아까도 아반떼가 3개 정도 들어갔으니까 지금 하나, 둘, 셋, 거의 비슷하다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제타 같은 경우는 아까 아반떼와 달리 이 카시트를 끼웠을 때 헤드룸 공간적인 부분이 아반떼보다 훨씬 이제 여유로운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대형 캐리어를 넣었을 때 아반떼보다 이 제타의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훨씬 더 이제 느껴집니다. 조금 더 체감하시기 쉬우시라고 다시 아반떼에 짐을 실었는데요.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아반떼와 제타가 거의 뭐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수치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타 같은 경우는 아래로 깊이 파져 있는 데다가 폭도 넓어 가지고 상당히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을 확보한 반면, 아반떼도 그렇다고 해서 준중형 세단치고 결코 작지 않은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으면 확실한데, 이 저 제타보다는 아무래도 차체 디자인상 트렁크 공간에서도 좀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타보다 아반떼의 트렁크가 다소 협소할 뿐, 다시 보시는 것은 제타의 트렁크인데 아반떼가 제타에 비해서 다소 트렁크 공간이 작을 뿐, 준중형 세단치고는 확실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끝으로 이 후면 디자인을 가볍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타의 후면 디자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반떼의 후면 디자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두 차를 일상주행을 하면서 어떤 승차감과 가속, 연비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 코스는 분당 야탐역에서 출발해서 정자동까지 도심주행 5km, 그리고
정자역에서 다시 야탐역까지 내곡 순환도를 타면서 5km를 중고속 주행하는 이제 시승 코스로 구성을 했는데요. 아주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두 차의 느낌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로 이제 마련을 이제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출발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민주입니다. 이제 먼저 아반떼 이제 시승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는 신차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성능을 이제 낼지 굉장히 이제 궁금한 차량인데, 이 아반떼를 먼저 타보고 저 차를 타보면 과연 진짜 좋을지 안 좋을지 확실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제 이 아반떼 CN7은 이제 시승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썬루프가 이 차에 이제 없는 관계로 얼굴을 이제 바로 부딪혀야 되는데 약간 좀 이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좀 양해를 이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 코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km 정도 그 일상주행, 제가 자주 운행을 하는 그런 이제 코스고요. 그때 이 차가 이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또 이따 제테를 타면서 또 어떤 느낌인지 그걸 또 여러분들께 편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부담스러우시라고 이제 카메라를 아주 이제 가까이 대고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아반떼 CN7 같은 경우는 IVT 자동 변속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준중형 세단에서 즐겨 쓰는 그런 미션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전륜 같은 경우는 맥퍼슨 스프릿, 후륜 같은 경우는 토션 빔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승차감에 있어서는 아주 뭐 이제 그 기대할 만한 그런 고가의 장비를 이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준중형 세단에 있어서만큼은 뭐 그 정도의 그 서스펜션도 충분히 좀 만족할 수 있고 소화할 만한 그런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게 나쁘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 제타도 이 아반떼와 똑같이 전륜과 후륜의 서스펜션을 같은 걸 쓰거든요. 제타도 마찬가지로 전륜에 맥퍼슨 스프릿, 후륜에는 토션빔을 씁니다. 만약 이 조합을 중형 세단 이상으로 가져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이 정도의 이제 그 서스펜션 조합은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어쨌든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소형 준중형 세단에 딱 어울리는 서스펜션이지만 이게 한계는 분명히 이제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차에 있어가지고 중저속에서나 고속에서나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은 기대를 이제 안 하시는 게 이제 둘 다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타는 제가 일단 뭐 확실히 타보고 이제 판단을 해보겠지만, 제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 승차감 자체가 아주 편하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준중형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비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반떼에 적용된 미션 같은 경우는 IVT 미션, 그러니까 자동 이제 변속기거든요. 이 IVT 미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퍼포먼스보다는 약간 좀 연료 효율성과 또 그 변속할 때 부드러운 느낌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미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미션 같은 경우는 RPM을 막 높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RPM에서 속도를 어느 정도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이제 그런 그 미션이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퍼포먼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엔진과 미션의 조합이 다소 답답하게 이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드러운 주행 감각, 부드러운 발진 감각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IVT 미션과 이 아반떼의 그 엔진의 조합은 아주 최적의 이제 조건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한테는 이 아반떼 1.6 스마트 스트림 이 모델이 아주 좀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일상에서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반면에 뭔가 나는 고속에서의 퍼포먼스를 좀 즐기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아쉬움이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반떼 이제 급가속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차를 기자단 시승 행사에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다고 혹평을 이제 했었는데, 지금 이 차는 15,815km라는 어느 정도 길들여진 차량인 만큼 처음에 그 당시 느꼈던 그런 답답함을 지금 이 차에서는 좀 느끼지 이제 못하고 이제 있습니다. 대신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주 급격한 퍼포먼스가 느껴지진 않지만 아주 부드럽게 끌어올리는 주행 감각을 발휘하는 측면이 요번에 지금 아반떼 이제 급가속을 하면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준중형 세단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반떼 1.6 스마트 스트림 컴포트 모드에서의 가속은 가히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정말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제타는 어떤 느낌을 이제 발휘할지 그 부분이 이제 벌써부터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아까처럼 설정된 환경 말고 지금처럼 일상적인 유행에서 했을 때도 아주 끊어지는 느낌, 스포티함은 아니지만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준수한 그 발진 실력을, 가속 실력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차가 가까워졌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이제 그 느낌이 급격하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살짝 꾹 눌러 밟는 듯한 느낌도 아주 이제 매끄럽고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아반떼는 화려함이나 뭐 운전의 재미보다는 일상에서의 그런 편안한 주행 감각에 충실한 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약 10km 정도 이제 주행을 이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도심 주행을 하면서 승차감도 이 준중형 세단 치고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중 2차에 들어간 그런 서스펜션과 차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형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또 기대하기는 어렵고, 특히나 이 차에 탑재된 타이어가 휠이 15인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노면에서의 그런 진동을 잡아주기에는 이 세팅 자체의 한계가 이제 분명히 이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락한 차의 승차감 원하시는 분들은 중형 세단으로 가라 라고 이제 제가 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준중형 세단이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안정감이 있는 그런 차를 좀 타고 싶다. 특히 이 아반떼 굉장히 정숙하거든요. 그 정숙함까지 같이 가고 싶으면 이 아반떼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또 가서 이 제타를 타면서 제타는 어떤 느낌인지 아반떼와 비교하면서 또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비입니다. 아반떼 13.3km 주행했을 때 연비는 14.5가 나왔습니다. 저 차와 이제 이 차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저 차 같은 경우는, 아반떼 같은 경우는 IVT, 그러니까 연료 효율성을 강조한 미션을 탑재했다고 하면, 이 차 같은 경우는 토크 컨버터 방식, 그러니까 효율성과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션을 가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로 봐도 아반떼보다 제타가 한층 조금 더 이제 앞서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수치가 실제 제가 주행했을 때도 느껴질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궁금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가속에 앞서서 제가 잠깐 일상에서의 그런 가속을 좀 해봤는데, 그 아반떼는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면, 얘는 팍 폭발적으로 터지는 듯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경쾌하다는 이제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경쾌한 초반에서 이제 발진 감각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제 아반떼는 또 이제 부드럽게 속도가 좀 올라가는 그 변속 느낌이 굉장히 변속에 느껴지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기어 변속이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이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제 변속을 할 때 좀 끊어지는 느낌이 이제 싫으신 분들은 이제 아반떼 쪽이 조금 더 주행 스타일에 좀 맞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차가 끊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서 초반에
뭐 어떤 차처럼 뭐 꿀렁이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꿀렁이는 느낌 가져가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DCT 메시션이 이제 탑재된 차량들 같은 경우고요. 이 차에 이제 탑재된 토크 컨버터 방식은 이제 그 고속 가속할 때 중저속에서나 이제 고속에서 가속할 때 끊어지는 느낌이 있을지언정 이게 초반에 출발할 때는 뭐 꿀렁거리는 느낌은 이제 없기 때문에 혹시나 꿀렁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브레이크 밟을 때는 약간 좀 아반떼보다는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뭐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그 민감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살짝 움직이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아 볼게요. 네, 아반떼보다 조금 이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급가속 코스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 차의 이제 급가속은 어떤지 이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타의 이제 가속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아반떼보다는 그 경쾌한 그런 발진감과 이제 가속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확실히 이제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 RPM을 유지하면서 그 제가 이제 한번 올려놓은 속도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엔진과 이제 미션 조합이 참 마음에 드는 이 차의 이제 가속의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가속이 잘 된다, 가속이 경쾌하다, 이제 그걸 조금 넘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올려놓은 그 속도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이 제타의 그 중고속에서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높은 RPM에서 높은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고속에서 고속으로 넘어갈 때도 부담 없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이 제타의 그런 매력 포인트라고 제가 이제 꼽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운전에 좀 그 재미를 추구하시는 이제 분들이라고 하면 이 아반떼보다는 제타 쪽에 좀 성향이 좀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촥촥 치고 나가고 아이고 내 차 왜 이렇게 막 잘 나가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초보자한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이제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반떼를 좀 이렇게 추천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지금 아반떼가 보여드렸던 거와 마찬가지 코스에서 일상에서 이제 가속을 할 때 얘가 확실히 경쾌하게 이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제 급가속을 할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제타 쪽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민첩하게 이제 움직인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차 같은 경우도 이제 150마력이어서 높은 마력이 분명히 이제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힘을 잘 뽑아내는 이 조합이 상당히 역시 그 폭스바겐 그 독일차라서 그런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계속 좀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가격을 지불한다고 하면 이 아반떼 1.6보다는 그 제타를 좀 선택할 것 같은데, 이런 주행 느낌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아반떼도 충분히 이제 매력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연비를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비는 분명히 이 아반떼보다 이 제타가 훨씬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 연비를 보여드리는 끝으로 제가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과연 이 연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같은 구간을 이제 달렸을 때 연비는 이제 8.7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20.9라고 찍힌 이유는 이 차가 오늘 입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야탐역에 도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전시장에서 왔을 때 약 5km 정도 이제 거리가 이제 반영된 거고, 약 15km, 이제 5km 뺀 15km를 주행했을 때 연비는 이제 8.6. 그러니까 아까 아반떼와는 약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는 15 정도가 나왔는데 얘는 8.6. 네, 아무리 이제 이 제타가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차량이고 아반떼가 15,000km 정도 된 이제 숙련된 차량이라고 해도 이 연비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약간 좀 제가 제타를 실드 쳐주려고 해도 실드를 쳐줄 수 없는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타 같은 경우는 같은 준중형 세단이지만 아반떼보다 약 200kg 정도 무겁고, 휠 사이즈도 지금 저 아반떼보다는 2인치 정도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한계적인 측면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아반떼 같은 경우는 지금 15인치이지만 16인치를 만약 꼈을 때는 저것보다는 연비가 조금 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만큼 16인치 휠을 꼈을 때는 지금처럼 연비 차이가 2배 가까이 이제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연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반떼가 이 제타보다는 한 수 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 아반떼와 제타 이 두 차의 이제 비교 시승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 이제 저한테 첫 차로 두 차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고르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저는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아반떼를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하지만 제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이 두 차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공간적인 부분과 그리고 제 주행 스타일을 봤을 때 모두 이 두 가지, 공간적인 부분, 제 주행 스타일을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소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 차인 제타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 연료 효율성, 그러니까 경제성과 뭔가 안정감을 추구하시는 이제 분이라고 하면 이 아반떼도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차이기 때문에 두 차 꼭 한 번씩 시승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민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